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장이 좀 휘청거렸습니다. 월요일 기준에 일본 증시가 휴장한 부분도 심리적인 부담 요인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의 흐름이 아시아 증시의 조정으로 인해서 선물이 좀 약세를 많이 띄었었는데요. 크게 우려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상황, 글로벌 시장의 상황이 경기가 오히려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되면서 금리 인상 폭이 넓어질까 봐 그런 내용의 기준의 조정이거든요. 다시 강조드립니다. 경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경기가 오히려 소매 판매 등이 증가했다. 이런 내용의 조정입니다. 힘내시자고요. 오늘 내용은요. 50분 동안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노란톡 참여하셔서 화요일장 공략주까지 받아가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캐스터 오음입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해서 이 화면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하나의 링크가 뜰 건데 그 링크 클릭하고 참여 코드 3333 4번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면은 그렇게까지 패닉 상태에 빠지실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아쉬웠던 게 IT 쪽의 삼성전자가 시장을 그래도 잘 방어해주고 움직임을 줬는데 공룡이 돼 있죠.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120조까지 올라온 LG에너지솔루션이 5%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6%짜리 종목이에요. 5% 조정이면 어떻게 돼요? 0.3%의 시장 조정을 이끌어냈다. 결론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한 종목에서만 7포인트 이상 빠져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까지 악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없었다는 겁니다. 시황적인 내용 어떻게 했어요? 주말 여러분들 박성기 TV 보셨다면은 주말에 생방송 그리고 재방송 3방까지 시황 부분 뭐 30분씩 길게 말씀을 드렸죠. 꼭 참조하십시오. 힘드시다고요? 알겠습니다. 오늘도요. 특별히 방송 끝나자마자 00시 40분에 매번 00시 40분에 진행해 드리면서 3시간 4시간씩 해드리니까 너무 저도 힘들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시장 어렵다 말씀하시니까 00시 40분에 시황 간단하게 잡아드리고 그리고 이런 불기둥 종목 설명드릴 겁니다. 이 불기둥 종목 7월 이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예요? 태, 조, 이, 방, 원. 이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는 언제요? 8월 5일부터 포털을 뒤져보시면 8월 5일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요. 7월 아니에요. 7월 이전 5월 또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없는 건 뭐예요? 조선과 원자력은 없어요. 왜? 거래대금이 안 나와요, 사실상. 그래서 태양광, 2차 전지, 방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문제가 됐던 건 월요일에 문제가 됐던 거는 사실상 어떤 거예요? 2차 전지죠. 금양이 장중에 20% 이상의 폭락. 에코프로 뭐 장중 하락률 장난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성일아이텍 마찬가지 거기에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까지 그나마 버텨준 것은 포스코 케미칼. 그러면 LG화학을 어디에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LG화학 주력주 기준에서 LG화학 장중에 3%의 초강세 아쉽게도 뭐 보합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만 이 흐름 그럼 하나씩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요?
태양광의 기준에서 목요일에 15% 움직임 나왔던 OCI가 금요일의 조정과 월요일의 조정 좀 많이 아쉬웠죠. 근데 수급 범위는 그렇게까지 꼬여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펀더멘탈이 뒷받침된다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린 태양광에서 하나솔루션 귀뜸을 해드리면은 화요일장 공략주 우리가 5종목 올려드리잖아요. 그 5종목 내에 하나솔루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솔루션은 5월 20일 이후에 4개월 동안에 매집 금액,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집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이 들어온 게 하나솔루션입니다. 5월 20일 이후에.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10% 수준뿐이 안 돼요. 매집 금액이 7천억 원대를 넘겨요. 매집률로도 아마 1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적으로 하나솔루션을 계속 볼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크게 문제 없어요. 고점을 계속 돌파해주고 있는 과정 속에서 눌림이었기 때문에. 근데 먼저 조정받은 거는 이제 5월 7일부터 한국항공우주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인데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의 조정이 9월 초순까지도 엄청난 강세 52주 신고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렇게 내주고 난 다음에 10에서 20%대 조정이에요. 올라온 거는요. 뭐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의 조정이죠. 그러면 여기서 정점이 될까 아닐까를 좀 보셔야 되는데 방산주들은 일단은 수급이 조금 일부 꼬인 게 있습니다만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에요. 그거 00시 40분에 준비해 드릴게요. 오늘은 왜냐하면 방산주는 오늘 방송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00시 40분에 방산주, 한국항공우주의 매도, 또 수급의 강도 그것이 지금 주가에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매수 평균 단가보다 주가가 밀려 있다면 나오기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져 드릴 겁니다. 여전히 한국항공우주는 9%대 매집이 돼 있어요. 시가총액이 얼마? 5조 원에 달하는 종목에 9%. 장난 아니죠. 자, 이제는 이제 2차 전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잘 보세요. 어떻게 됐냐면은 포스코 케미칼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장중에 역시 뭐 3% 수준의 강세를 띠다가 문제가 됐던 거는 폐배터리 관련주예요. 폐배터리 관련주가 여기에 없죠. 시가총액 1조 미만은 여기 없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 세비캠부터 움직였는데 세비캠도 오늘 뭐 10%대 후반까지 확 밀리고 안타깝지만.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성일하이텍의 하락률도 굉장히 컸는데요. 일단은 뭐 7% 정도 수준 돌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와 에코프로. 이들의 조정에 금양이 한몫한 것도 있죠. 성일하이텍 장중에 5%까지 끌어올리고 있는데 금양이 계속 밀려 내려가다가 결국은 20%대 하락. 종가는 조금 돌렸습니다. 금양은 하나만 말씀드리면 금양의 7월 25일 상한가, 7월 26일 상한가 이 당시에 주식수 얼마요? 4,970만 주. 지금 월요일 종가 기준의 주식수 5,800만 주. 830만 주가 늘어났어요. 전환사채 83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얼마에? 4,000원대. 그중에서 500만 주 정도 수준이 개인에게 넘겨지고 손바뀜이 많이 나오고. 다만 금양의 기준에 수급 범위가 그렇게 꼬여있지는 않았어요. 월요일날 보니까. 손바뀜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돌림의 흐름도 한 번쯤은 기대해 볼 수 있다. 막연하게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 논리 또 거래대금의 논리 그 부분을 결론적으로는 장중에도 함께 들여다보고 대처하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요.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시가총액이 1조 2천억까지 올라왔었던 상황이었고 종가 기준 1조. 에코프로는 2,500만 주짜리입니다. 3조 원대 중반. 코스닥에 20위 밖에서 21호. 또 10위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 7월 14일, 15일 이후에 에코프로의 매집은 5%를 넘깁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집 5%. 적지 않아요. 두 번째 기준은 코스모화학이 아쉽게도 1조가 살짝 이탈됐는데 여기도 7월 이후에 6%가 매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둘 다 프리미엄이 20, 30%는 붙어 있어요. 맹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흐릅니다. 세 번째 기준은요.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가총액이 14조를 넘겼던 종목인데 7,700만 주짜리인데 지금 3% 수준의 매집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뭐 뒷부분에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폐배터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무조건 호재다, 그거보다는 진짜 진입장벽이 높을까? 아니, 좀 낮죠, 진입장벽이. 그리고 이것이 엄청난 진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펀더멘탈 개선에 이런 부분까지. 그럼 결국은 이런 게 나와요. 포스코 케미칼처럼 폐배터리 관련된 내용은 어차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완화법, 그 기준에 중국산 원자재를 쓰지 말아라는 압력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다 보니 임기응변으로 폐배터리 관련된 그것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 기조, 그리고 현대차 그룹, 또 삼성 SDI 이런 쪽도 전부 우리도 동참하겠다. 근데 현실적인 부분은 포스코 케미칼이 북미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그룹 자체가. 그렇게 된다면 이쪽의 성장성 부분이나 매출 다변화가 확산될 수 있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애널리스트 분들의 또 시장 관계자분들의 분석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대. 여기는 5%라고 해도 금액 면에서 다르죠. 자, 결론. 통틀어서 이렇게 가면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정리를 했고, 그리고 맨 뒷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종목을 오픈을 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7시에서 7시 50분까지,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23시. 방송 끝날 무렵에 개장전 상한가 따라잡기. LG화학은 뭐 상한가 못 가겠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리고 2,400개 종목에서 5개 종목 오픈해드리면서 개장 전에 8시 50분에도 한 번 더 오픈을 해드려요. 보시면은 오늘 뭐 현대차 얼마나 행복합니까? 현대차 안 행복하세요? 현대차가 지난달 종가 대비해서 시장 4.5% 빠질 때 오히려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LG화학 마찬가지예요. LG화학. 5종목이라고 해도 중복되는 거 빼고 나면은 몇 종목 없어요. 또 어떤 거 있어? 코스모화학, 에코프로 뭐 9월 8일이면은 이때부터 해서 지난주까지 폭등 랠리 나왔죠. 그러한 수익 범위들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솔루션, 포스코 케미칼. 어디서? 이건 노란톡에서. 조금 전 화면은요. 이건 방송에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송에서 교육 잡아드리고 오늘도 00시 40분에 추가적으로 진행해 드릴 거고.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며칠이에요. 이게 19일자 개장전 공략 종목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주말에. 그리고 18일 야간 교육에 종목명을 싹 다 오픈해드렸죠. 오늘도 2종목은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 종목 오늘 00시 40분에 오픈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오픈해드려요. 현대차, 포스코 케미칼, 하나솔루션. 오늘 같은 날. 시가총액 42조, 시가총액 14조, 시가총액 10조에 달하는 그런 종목에서의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돌아가는 것 같지만 충분히 여러분들 계좌 원금 회복이 아니라 수익 이상으로 잡아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이 종목군들이 다 아쉽게 꼬리 달고 밀렸어요. 꼬리 달고 밀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장 화요일부터 시장이 다시 안정화가 된다면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포트폴리오도 항상 이렇게 설정해 드리는 것만큼 어떤 식으로요? 시장이 4.71 빠질 때 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도 빠지고 있지만 우리는 주력 포트폴리오 55에서 80% 비중의 IT 그리고 LG화학 자동차를 들여다본다. 10일 거래일 동안에 방송에서 그리고 아침 개장 전에 현대차 단 한 번 빼지 않고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드렸어요. 종가 대비 2.81% 올랐습니다. 에게? 아니죠. 시장 마이너스일 때 기준에서. 최대폭 종가의 기준에 고점 기준에 LG화학 마찬가지고요. LG화학 10일 거래일에서 5번. 하이닉스 그렇게 여러분들께 긍정적입니다 추천을 드리죠. 왜냐하면은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더라도 어마어마한 저평가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거래 대금도 둔화되어 있고 추세가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9월에는 한 번뿐이 오픈을 못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비중을 1대 1대1이든 IT 기준에 2대 1대 1이든 그럼 시장 대비해서 충분히 방어가 됐다는 거고, 이런 기준이 잡히면 모든 포트폴리오의 기준이 수익 범위로 다 나올 겁니다. 오늘도 보시면 어때요? 이걸 보시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무조건 올라와 있다 보는 게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실적이. 결론적으로 이런 주력주 이외에 추가적인 범위 얼마요? 10에서 35%, 주력주 55% 이외에 10에서 35% 비중을 하나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금양. 시가총액 얼마요? 10조. 시가총액 얼마요? 4조. 시가총액 1조 2천억까지 올라왔던 종목이죠. 그나마 이렇게 돼야 환급성이 있다는 거고 실질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에서 8월 대비해서는 하락률이 굉장히 높아요.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 다만 이제 고가의 기준도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 금양, 에코프로, 코스모화학이 월요일날 조정받았다 할지라도 성일하이텍 이런 종목의 상승률이 뭐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합산을 했을 때 시장 대비 이 정도의 흐름을 가져간다. 그리고 나서 소형주에서 뭐 개별 매매를 보고 싶다, 상한가를 잡고 싶다. 그 다음에 기준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주력주 잡고 이렇게 잡아가면 그게 여러분들이 힘드시죠. 제가요 현대차 갖고 있었는데요 채널 돌려 다른 거 보다가요 뭐 이상한 거 사라라고 회사 이름도 잘 모르는 거 사서 그냥 손실 났어요. 그거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이제는 조금 늦는 것 같더라도 거짓말하는 사람들, 말장난하는 사람들 그 얘기 듣지 말란 얘기예요. 오늘 초록 색깔 박스 하나도 없죠. 왜? 이 안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꼭 1조 이상이어야 되냐?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게 옳습니다. 그리고 1조 이상짜리가 없더라도 1조 미만이더라도 거래대금이 충족해야 되는데 그게 제한적이었다는 거고, 아쉽게도 1조 이상짜리 종목은 10위 안에 들어온 게 1.5%뿐이 못 움직였어요. 이럴 때는 조급함 갖지 마시고 시장이 원체 좀 안 좋았구나 이 생각하시고, 결론적으로는 요거 꼭 보셔야 됩니다. 어떤 거? 거래대금의 최상위의 기준. 잘 보시면은요. 거래대금 최상위의 에코플라스틱 이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식수가 3,400만 주예요.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31%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이야. 증권사에서 스몰캡에서도 긍정적인 보고서도 나왔어. 근데 거래량이 3,800만 주야. 오늘 뭐 대주주한테 지분 빌려다가 매매했나? 아니죠. 이런 종목 가지고 매집이 돼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어. 시가총액이 1,400억짜리 1,600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융당국이 지정한 뭐라 그래요? 고빈도 거래라고 표현합니다. 그 고빈도 거래 금융당국은 불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거래 속에서 개인 현혹 기준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매를 원활히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시장의 1% 이내에 들어오는 진짜 막 타고난 단타 선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윤정두처럼 수익률 대 8번 세계 기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주은행? 은행이 나쁜가? 안 나쁘지. 제주은행인데 은행인데 근데 시가총액은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2,600억 분이 안 됩니다. 2,600억 분이 안 되는데 회전율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여기서 외국인과 기관의 메이저들의 관여율은 10%가 안 나요. 5%, 6%뿐이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시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돼요.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청담글로벌 1,900억이야. 주가 이렇게 올라오고도. 수많은 시청자분들이 봐봐요. 오늘 요 세 종목 채널 돌리시면 다 자기들이 추천했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TV 대여섯 군데 이상 있는데 거기서 프로그램마다 다 추천했다고 그러면 몇 명 샀다는, 몇만 명 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집이 됐어. 누가 사 이거를 누가 매집을 해? 지분 신고해야 되는데. 지극히 정상적인 종목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해서 대처를 하자.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소형주 1,000억 미만 뭐 이런 종목이 아니라 이런 대형주 시가총액 4조짜리에서 또 금양, 성일하이텍 얘네들만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가총액이 1조를 넘기고 1조 8천억을 넘기고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지고 그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야 미래나노텍이라든가 이런 종목에서도 추가 변동성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냅뒀더니 더 가더라가 아니라 수익이 났을 때 사상 최대치 신고가 코스모 신소재 어이구 9월 8일 날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차익 실현했습니다. 또 8월 10일에도 사상 최대치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금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19,900원, 2만 원에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가총액 8조 5천억짜리, 14조짜리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셔야만 소형주에서 변동성 종목 상한가 따라잡을 수 있는 겁니다.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선착순 1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착순 100명까지만 입장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선배들처럼 어떻게 됐어요? 대동전자 상한가, 나노엔텍, 뭐 유틸렉스 상한가 이 상한가 종목부터 변동성 종목까지 이런 분들처럼 매매 잘하고 싶죠? 오늘 특별히 윤정두가 직접 지은 도서 주린이를 위한 캔들 도서 한 권을 선착순 100명께 뿌려드립니다. 지금 벌써 30명 이상 들어와 계세요? 빨리 참여하셔서 도서 가져가시고 방송 맨 끝부분에 화요일장 불기둥 종목까지 싹 잡아가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먼저 윤정두 대표님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최소 34%부터 289%까지 수익률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장 살펴보자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에서 철수하면서 재건 관련주로 데모가 오늘장 급등세를 보였죠.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16.58%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LG화학도 오늘 장중 상승세 보여줬죠. 시가총액이 무려 44조 원이나 되는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장 장중 3.46% 상승하면서 누적 수익률 41.88%입니다. 현대로템도 시가총액이 3조 원이나 되는 무거운 종목인데 지난 교육 이후로 누적 수익률 85.59%를 기록했습니다. 네, 대부분 우리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요. 대표님이 이런 종목군의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모두 다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의 선배들은 오늘장 급등세를 보였던 데모 같은 종목들, 이런 어려운 장 속에서 데모 같은 종목들을 스스로 발굴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대표님과 함께하면 이런 종목군들 발굴해 나가는 거 정말 쉬울 것 같은데요. 이런 어려운 시장일수록 혼자 투자하기보다는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움 같이 받을 수 있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해서 이 QR코드를 가져다 대면 하나의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한 다음에 참여 코드 3333 34개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방송이 진행되는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만 딱 열어놓고 있으니까 여러분 늦지 말고 들어오셔가지고 다양한 교육 자료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 교육까지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노란톡에 오면 뭐가 좋아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금 06번 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01번 방부터 05번 방까지 1,500분 다 들어가 계시겠죠. 그럼 7,500명이야. 거기에 06번 방이 지금 1,053분 들어와 계십니다. 오늘 1,100명 딱 차면 문 닫아버릴 거예요. 1,100명 차면 문 닫을 거야. 아우 피곤해. 너무 많으니까 인원도. 그래서 우리는 소형주를 거의 매매를 안 합니다. 다만 교육을 잡아드리죠. 결국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이러한 누적 수익 범위 종목당 평균 90% 가능한가요? LG화학의 7월 이후의 흐름이에요. 3월 달까지 하면 50%가 넘어요. 시가총액이 5위인데 LG화학이 얼마나 편안하고 따뜻합니까? 지금 가슴을 치고 울먹울먹 하신 분들이 계세요. 왜?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과 함께 LG화학 잘 갖고 있다가 못 가는 것 같아서 정리를 했더니 내 계좌는 시퍼래져 있고 시장이 왜? 고점 대비 이번에 또 한 200포인트 또 내려온 거죠. 200포인트 내려왔잖아요. 2550 수준에서부터 2350까지 200포인트. 근데 LG화학은 강세야. 현대차는 강세야. 그 행복함 속에서 이런 변동성 종목을 7월 달에만 이런 수익을 내고 있어. 그러면 결론은 맨 처음에는 LG화학 같은 종목을 잡아내서 내 포트에 꽉 넣으실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설정해야 돼요. 그럼 노란톡에 같이 계시면 윤정두가 에이, LG화학 팔아서 좀 다른 거 사볼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요? 그러면서 LG화학을 장중에 동영상을 1시간 이상 녹화를 해서 올려드립니다. 1시간 이상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고 개장 전에 또 오늘처럼 야간 방송할 때
방송 끝날 때 LG화학입니다. 아주 그냥 듣기 싫어도 들으실 수밖에 없게끔 거의 막 쇠뇌를 해드리죠. 그리고 이렇게 윤정두가 LG화학입니다라고 해도 명분이 있고 근거가 있어야죠. 아무런 내용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걸 왜 사시냐고. 우리나라에서 모든 분야에서 하다못해 정치권에서도 LG화학 물적 분할이 악재라고 얘기를 지금도 하시죠. 윤정두 혼자 유일하게 아니 물적 분할이 윤정두 35년 주식하면서 물적 분할이 악재라는 거 처음 들어봅니다. 물적 분할이 호재면 호재지.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하고 물적 분할해서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오고 코스닥에서 이번에 에코프로 HN과 작년에 또 기업 분할하고 그렇게 되면서 에코프로의 가치가 더 올라간 거지.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뭐 물적 분할 내용 싸우지 맙시다. 그거는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또 알 테니까. 결론적으로 LG화학은 저평가 상태로 지금 해석하지는 않아요. 다만 실적의 컨센서스가 지금 시장에서도 하회되지가 않습니다. 왜? 기초 소재 부분에 있어서 경기가 뭐라 그랬어요? 인플레이션이 있다라는 게 공급자에 의한 게 아니라 소비자에 의한 인플레이션이죠. 기초 소재란 말이에요. 경기가 좋아지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화학 업종에 그 기준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2차 전지 물적 분할한 이후에 95년부터 돈만 벌으면 갖다가 그냥 LG에너지 솔루션에 다 갖다 부었는데 95년부터 물적 분할하고 난 다음에 돈을 안 갖다 줘도 돼. IPO에서 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LG화학은 자기 수익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PER 최하단 부분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2020년 이후에 어마어마한 상승률. 시가총액 44조 8천억. 우리나라 시가총액 5위. 그 자리 딱 찍고 있어요. 실적 끝내줍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안 갖고 와도 돼. LG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 얼마 갖고 있어요? 81.84% 갖고 있습니다. 81.84%. 근데 그거 보호해서 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LG화학의 주가가 40만 원 수준에 그렇게 밀려 내려갔던 LG화학 주가가 68만 1,000원까지 찍은 거예요, 이번에. 그 68만 1,000원 찍고 60만 원까지 휘청했죠. 다시 들어올린 거 다시. 그러면 누가 들어올려요? 개인들이? 조금 전에 보여드린 시가총액 1,000억짜리, 2,000억짜리 아이고 오늘 대박 나셨죠? 그런 거 말장난에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메이저가 움직이기 전에 개인들은 비중이 적습니다. 그러면 LG화학 같은 종목 하나솔루션 같이 시가총액 10조짜리 시세가 나올 때 외국인, 기관, 개인들의 순매수가 아니라 매수와 매도 전부 감안했을 때 전체 거래량의 최소 10%에서 30% 이상이 외국인과 기관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종목의 시세는 주도력은 메이저들이 갖고 움직이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실적의 전망치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형성돼 있을 때만 움직임이 나온다. 그게 2020년 테슬라의 강세. 왜? 미국의 친환경의 강세. 그게 미국의 민주당의 정책이니까. 그래서 2차 전지 가장 먼저 움직인 게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었어요.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95년부터 2000년대까지 계속 IPO를 하고 싶어 했던 LG에너지 솔루션이 드디어 연간 단위의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2020년 테슬라의 강세, 미국 정책의 강세 전환 가능성 그리고 실질 친환경 정책 전환 거기에 힘입어서 드디어 LG에너지 솔루션이 흑자 전환을 하게 됨으로써 IPO를 단행한 거고 그렇게 됨으로써 95년부터 지금까지 돈을 쏟아부었던 LG화학은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고 81.84%의 지분에서 우리는요 블록딜 안 할 거예요. 괜히 또 욕먹기 싫어요. 70% 이상 갖고 갈 거예요. 말장난하는 거지. 81.84%예요. 이걸 블록딜을 하면 어떻게 돼요? 최소 10조 원 이상이 들어와요. 44조 8천억짜리에 현금이 10조 원이 들어와. 그리고 나서도 70% 지분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전부 설정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물적 분할이 악재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전혀 아닌데요라고. 왜?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에 승기가 민주당 쪽에 잡혀지고 친환경 정책이 설정될 수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 날아간 게 2000년 초반부터입니다. 2차 전지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날아간 게 2000년 초반이에요.
200%, 180% 말도 안 되는 상승률, 어마어마한 상승률,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가는 상승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 조정이 나온 거지. 물적 분할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조정받았다? 그러면 다 끝난 거지. 또 80%더 올랐잖아요. 그럼 물적 분할 얘기가 언제 나왔는데? 언제 나오기는 2000년부터 계속 나와서 물적 분할 얘기는요. 왜? 더 이상 돈 내기 싫으니까. LG화학 돈 갖고 계속 살려가기 싫으니까. IPO에서 들어가고 싶으니까. 이때 나온 거예요. IR 할 때. IR 할 때. 그리고 폭등. 그리고 리콜 사태. 그리고 이사의 결의. 그리고 임시주총. 여기를 안 깼네 결국은. 이게 무슨 물적 분할 악재입니까? 이게 80% 폭등. 어찌됐건 이건 따지지도 않아. 주봉으로 봐도 똑같은 해석입니다. 결론은요. 이 바닥에서 돌려놓은 게 개인입니까? 이 바닥에서? 아니란 말이죠. 누구예요? 외국인 기관 메이저. 누적 수급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블록딜에 대한 얘기가 제한적으로 나오지만 그 블록딜에 대한 이슈 범위가 풀렸을 때 68만 원대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300년 된 캔들이 이 내용은 윤정두가 다 작업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없는 내용이에요. 요 도서 자료 오늘 드립니다. 수백 가지 패턴에서 4대 천왕 캔들 요거만 딱 아시면 돼. 그러면 이러한 수익 범위, 변형세표령의 이러한 수익 범위 전부 여러분들 걸로 오롯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LG화학 부분 겁내지 마십시오. 혼자 매매하면 절대 유지해서 가져가기 어려운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정두가 잡아드립니다. 네이버, 카카오 아무렇게나 다 들어가나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완벽하게 명분이 있고 근거가 있고 실적이 있고 수급이 있는 이런 주력주를 계좌에 넣으십시오. 노란톡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먼저 윤정두 대표님의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살펴보자면은 에코프로 127%, 포스코케미칼 60%, LG화학 42%라는 놀라운 누적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장도 살펴보자면 오늘 장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로템 3.41%, DB하이텍 2.97%, 에코프로비엠 2.61%로 오늘 같은 얼어붙은 장세 속에서도 3% 전후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네, 대부분 우리 종목들 1조 원 이상 무거운 종목들로만 이루어진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건데요. 우리 대표님이 이런 종목군들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의 선배들은 이런 데모처럼 이런 장 속에서도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스스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로 들어올 수 있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해서 이 화면에 가져다 대면은 링크 하나가 뜰 건데 그 링크 클릭하고 참여 코드 3333 4개 입력하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11시부터 11시 50분 딱 이 50분까지만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들어오셔가지고요. 오늘 제공되는 100건 이하로만 제공되는 100명 이하로만 제공되는 그런 모든 자료, 특별 도서까지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01번 방부터 05번 방까지 다 찼어요, 인원이. 06번 방을 오픈해드렸는데 벌써 1070명에 달합니다. 이제 30명 들어오면 방 막아요. 더 못 들어옵니다. 조금 전에 화팅 제가 한번 곰돌이를 올려놨는데 바로 윗글에 아니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4조 원대의 그러한 수주 공시가 개장 전에 나왔는데 그래서 강세를 3%까지 땄는데 왜 마이너스로 끝났나요? 수급이 꼬였어요. 펀더멘탈은 개선돼 있는데 저평가는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려요. 00시 40분에 여러분들께 추가 교육 온라인상에서 해드리는데 00시 40분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야 되겠죠. 오늘 방송 끝자락에 나오는 내일장 공략주 5종목 중에는 한국항공우주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땡땡땡땡땡땡 별표로. 세 번째 종목으로. 그만큼 들여다보셔야 될 위치라는 거예요. 매직 규모가 9%대. 매직 평균 단가 대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려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거의 없습니다. 00시 40분 기대하십시오. 자, 두 번째 종목이 우리가 현대차 들여다보는 거예요. 주력 포트부터 채워놓자는 거예요. 윤정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방송을 23년을 했죠. 우리나라에서 방송 가장 오래 한 전문가 윤정두입니다.
23년 방송하는 동안에 하이닉스 빠졌어. 이거 아유 숨겨야지. 이런 거 없죠. 정확하게 시장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더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정확하게 정상적인 시가총액 꼭 10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지금은 1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만 가지고도 이런 계좌 수익 범위를 잡아낼 수 있다는 거. 아니 그리고 주말에 이렇게 현대차입니다. 오늘 현대차 월요일 날 19만 8천 원까지 빌렸어요. 이게 어떻게 됐어? 종가가 20만 1,500원 플러스로 끝나서 플러스로 20만 1,500원. 저점 대비해서도 시장 이런 장에 왜 이렇게 현대차가 올라오는지 9월 달에 10일 거래일 동안에 11번 내내 방송에서 노란톡에서 지속적으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입니다. 왜 그럴까? 왜 현대차일까? 왜 하필이면 현대차만 들여다봐야 될까? 기준거래량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거 교육 받아야죠. 어? 기준거래량에 대한 의미까지 다 받으셔야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현대차의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 윤정두가 그렇게 강조드리고 좋습니다 했던 IT주들조차도 하이닉스조차도 이 컨센서스가 계속 하향이에요. 근데 현대차는 계속 상향이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인플레이션이 발생됐을 때 소비에 의한 인플레이션인데 현대차가 만약에 한국전력처럼 안타깝게도 원자력도 못 써. 환율은 올라가. 원자력을 못 쓰니까 석탄 사다가 또 원유 사다가 떼서 전기 만들어야 되는데 가격 정가도 못 시켜. 그렇게 되면은 부익부 빈익빈 한국전력이 99년도에 시가총액 1위를 삼성전자한테 내준 이후에 지금 20위 안에도 없어요. 근데 현대차는 이게 뭐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이게 평상시에 현대차의 밴드, PER 밴드인데 최하단부 더 뚫고 내려가 밑으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주가가 눌려져 있다 보니까. 왜? 시장이 어려워서 눌려 있는 거죠. 실적 보세요. 상상을 초월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아요, 실적이. 성장주입니다. 엄청난. 왜? 미국에서 민주당 승기 잡히면서 민주당의 대선 승기가 잡히면서 2020년부터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세계에서 전기차 예전부터 개발하고 있었잖아요. 전기차, 수소차 1분기, 2분기 실적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세계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 매출이 가장 많아. 고마진 제품의 차량이 굉장히 많아졌어. 8월 달에도 굉장히 크게 실적 증가가 판매 대수 증가가 나와주면서의 흐름이에요. 고마진 제품에 대한 그리고 보조금 전혀 문제 없다고 그랬잖아. 정치적인 이슈로 정부가 뭐 했어요?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조금에 대해서 폐쇄한 부분은 일본 업체도 마찬가지야. 닛산의 완성차, 그리고 벤츠의 완성차, 미국의 공장이 있는 그들만 일부 혜택을 다시 받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72개 품목에서 대부분은 혜택을 못 받아요. 제로 베이스에서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 문제 없습니다. 수급 보십시오. 외국인 더 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18만 원대로 내려오면 이거 고맙습니다 하고 사야지. 그냥 아무거나 네이버가 시가총액 크니까 한번 사볼까? 어디서 그렇게 배워오셨어요? 제대로 된 기준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추세가 강화될 수 있는 매직 계산기 못 알아들으시니까 차익 실현 안 하는 종목은 이렇게 그림을 잡아드린단 말이에요. 매직 계산기 못 알아들으시니까 텍스트로 올려드리고 텍스트도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19만 원입니다. 주력주의 비중 최대 포인트의 비중 채우실 수 있습니다. 추가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상승익대 확인형이죠. 바닥이죠. 모르겠어요? 그럼 결과를 보십시오. 상승익대 확인형. 300년 된 캔들, 수백 가지 패턴 이런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없다니까요. 윤정두가 만들어서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KLX 교육, 대학 교육 자료를 쓰고 있는 내용이 요자락이에요. 지금 이 장에 시장 막 폭락 나오고 200포인트, 300포인트 빠지고 있는 지금 이 장에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이렇게 지키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선배들처럼 코스모 신소재 시가총액 2조 넘는 종목에서의 사상 최대치 고점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소형주 변형주도 보고 코스모 신소재 2번 8월 10일 9월 또 재편입 또 차익 실현 그러니까 금양 같은 종목도 매매를 8월 달부터 하는 거예요. 8월 달부터. 8월부터도 더블 이상 올라오죠. 그러니까 LG노텍 8조 5천억짜리에서 7월 3월 그 수익을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시가총액 2조, 3조, 5조, 8조, 10조, 14조, 24조, 44조 이런 종목에서 계좌 수익 내서 행복합니다. 대박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시가총액 4조 5조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되셔야죠. 지금 이제 10명도 안 남았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먼저 윤정도 대표님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34% 누적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61%의 누적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확인해 보자면 LG화학도 오늘 장중 상승세 크게 보여줬죠. 시가총액 무려 44조 원이나 되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 3.46% 상승하면서 누적 수익률 41.88%입니다. 현대로템도 시가총액이 3조 원이나 되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 지난 교육 이후로 누적 수익률 85.59%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전 7시 월요일부터 금요일 방송 중에도 종목을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장 시작 전에 노란톡에서 종목과 또 매매 타점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방법들, 이런 교육들 어떻게 하면은 함께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50분까지만 가능하고요. 지금 이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한 다음에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하나의 링크가 뜰 건데 그 링크 클릭하시고 3333 참여코드 3333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11시부터 11시 50분 딱 9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어서 들어오셔가지고요. 다양한 교육 자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요 1080명 넘어가고 있어요. 1080명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20명도 못 들어와요. 1100명에 딱 문 닫아버립니다. 뒷부분의 종목을 지금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케미칼 두 종목을 지금 잡아 넣어놨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죠. 그래서 00시 방송 끝나고 나서 00시 40분에 온라인상에서 추가 교육 들어갑니다. 지금 에코프로는요 7월 14일부터 우리가 들여다봐요. 그러고 나서 7만 원대 중반에서 9만 원대 중반 전량 차익 실현. 다시 9만 원 전후에서 편입 12만 원 수준에서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11만 원 수준에서 재편입 14만 원대에서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지금의 흐름에서 마지막 자락에 편입한 물량을 월요일 날 꿍 하고 두들겨 맞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대처해야죠. 저평가입니까? 그렇죠. 근데 지주사기 때문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적 어마어마하죠. 근데 지주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템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저평가라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7월 13일 날 실적 발표 나오고 시간에서 이렇게 상한가 75,700원이에요. 이게 126% 올라오는 겁니다. 이 기준의 흐름 처음에는 뭐예요? 실적입니다. 에코프로 BM의 실적, 자회사의 실적, 그 성장성에 대한 수혜. 그리고 나서 불기둥 마스터님이 8월 17일 날 노란톡에 올려드리죠. 뭐예요? 드디어 폐배터리, 쇠비캠이 여기서부터 100%가 보름 만에 나와요. 쇠비캠 나온 이후에 성일하이텍, 그러더니 코스모화학, 그러더니 에코프로도 나도 폐배터리야. 근데 폐배터리는 00시 40분 추가 교육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폐배터리의 진입 장벽이 진짜 높을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미국에서 중국산 원자재를 못 쓰게 하다 보니까 임기응변에 가까운 지금의 정책을 폄하하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당장의 펀더멘탈의 개선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뒷부분에 오히려 포스코 케미칼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기준도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적의 연유에서든 폐배터리에 관련돼서든 에코프로는 지금 이날 이후부터 해서 7월 14일 이후부터 해서 5%의 매집, 적은 물량 아닙니다. 그 매집이 돼 있다. 얼마예요? 77,600원. 계속 넘기다 보면요. 매집 계산기, 노란톡에 올려드린 거고 야간 교육이잖아요. 매집 계산기, 그 다음 텍스 전략, 차트, 또 매집 계산기 82,400원. 그렇게 하고 나서 결론은요. 9만 원대에 정확히 차익 실현 범위에 대한 내용을 노란톡에 그대로 오픈을 해드립니다. 차익 실현에 대한 교육 자료 그대로 올려드리죠. 기분 좋다고 차익 실현 아니야. 그리고 나서 9만 원 전후, 9만 원 이하, 그리고 나서의 흐름. 결론적으로는요. 지금 시간 없어. 그냥 쭉쭉쭉 넘길게요. 이 수익 범위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폐배터리 관련해서의 흐름이었고 우리는 변동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거고 캔들은 무조건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거라 공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론은요. 캔들 이외에 매집에 대한 범위도 보시란 말이에요. 매집에 대한 범위도.
그리고 얘는 교육을 해도 1시간, 2시간 갖고 안 돼. 노란톡에 오시면 아주 그냥 상세하게 교육 동영상 1시간, 2시간짜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7월 14일 이후에 에코프로 매집 금액 전체 시장에 10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 매집에 대한 교육 자료도 다 다운로드 받으셔야죠. 2,500만 주짜리라고 그랬어요. 시간 없어요 지금.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다 1차, 2차는 다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 히든 종목 오픈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뭐를요?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이 동영상 교육 자료 받고 이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이제 10명도 안 남았는데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짧게 알려드립니다. 네, 지금 화면 우측에 보이는 이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해서 이 화면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하나의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한 다음에 참여 코드 3333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네,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도 00시 40분부터 윤정두 대표님이 노란톡방에서 강의 자료와 또 히든 종목을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도 우리 선배들처럼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PPT를 지금 300장 이상 갖고 나온 거예요. 이 PPT 그냥 막 쭉쭉쭉 넘깁니다. 포스코 케미칼이란 말이에요. 포스코 케미칼. 월요일 아침에도 포스코 케미칼입니다를 잡아드렸어요. 왜? 폐 배터리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폐 배터리 관련해서 진짜 당장의 어떤 매출의 범위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까? 그 부분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박스 쳐드렸죠. 핵심 원자재를 제대로 조달할 수 있는 게 중국산 이외에 포스코 그룹의 기준이다. 그렇게 된다면 IRA 이후에 기준에서 매출처의 다변화까지 예상을 하고 있다. 윤정두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한 내용과 함께 시가총액 14조를 넘겼었고 그 14조를 넘길 때 말 그대로 매집이라는 표현이 그런 데서 되는 거야. 메이저들이 소형주 잡주에서 이상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메이저들이 3.3%에 달하는 그러한 매집. 금액 기준으로는 얼마에 3천억, 4천억을 넘기는 그러한 매집. 이 흐름만 넘기면 이 고점 돌파의 흐름은 쭉쭉쭉으로 나올 수 있어요. 쭉쭉쭉으로. 매집에 대한 교육 얼마나 자주 해드립니까? 쭉쭉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위치. 메이저들이 진짜 매집을 해줘야 된다. 본격적인 매집. 7,700만 주짜리의 쌍끌이 매집. 얼마에 언제부터요? 4월 25일부터입니다.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은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조금 높다 할지라도 들여다보고 지속적으로 설정 범위를 가져가야 된다. 아시겠죠? 이런 기준에서 어떤 기준 또 잡아야 돼요? 화요일장 공략주. 화요일장 공략주. 여러분들 선배분들 뭐 난리 났죠? 9월 한 달 내내. 예? 2차 전지, 방산, 태양광. 야. 시간 진짜 없네요. 자,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포스코 케미칼 00시 40분에 여러분들께 추가 교육해드립니다.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 에코프로 SM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쭉쭉쭉쭉 이 전략 부분도 교육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말씀드린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에 한화솔루션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 5월 20일 이후에 금액 기준 거기에 또 어떤 거요? 퍼센테이지 기준.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아까 걱정 많이 하셨는데 얘도 매집 금액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얼마? 10%에 달하는 매집이 있어요. 한 5% 물량 나왔는데 손바뀌면 인식 잡으시면 돼요. 그 밖에 에코프로, 그 밖에 SM. 저는요. 아침 7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 네, 지금 2분가량 방송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은 대표님의 히든 종목 그리고 강의 자료 그리고 특별한 도서까지 모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늦지 않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상 캐스터 오은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